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 아들 아빠입니다. 요새 경제 뉴스만 보면 챗 GPT 기사로 도배가 되는지라 오늘은 그 핫하다는 챗 GPT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물어보고 답을 받은 그런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더 궁금한 건 리플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이제 제가 몸풀기를 해봤고요.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2023년까지 얼마나 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나는 AI 모델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미래 시장 가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한 발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좀 넓혀주면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2025년까지는 얼마까지 갈 것 같아? 2030년까지는 얼마? 그리고 제발 상승이냐 하락이냐 둘 중에 하나라도 얘기해줘. 그리고 불장식이 언제와 등등을 엄청 물어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앵무새처럼 가격은 무조건 모른다. 무조건 위험하다. 이것만 계속 무한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미래를 예측하고 가격을 얘기하고 이런 거는 답을 안 하는구나. 요거를 이제 첫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좀 콕 집어서 질문을 해야 대답을 바로 하구나. 질문을 바로 해야 좋은 대답이 오구나를 깨달은 거죠. 근데 참고로 얘는 컨디션에 따라 되게 답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르고 다르다고 한글도 조금만 달리 입력하면 답이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의 시총은 얼마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시총은 알 거 아니에요. 좀 콕 집어서 물어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총은 매우 빠른 편차가 있어 요것마저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나마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총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뭐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판단은 뭐 개인이 하셔라 이런 얘기를 했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나마 시총이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제 또 제가 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더 콕 집어줘야겠구나 해서 좋아. 그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 팡 5개 기업이잖아요. 여기는 비트코인에 투자했을까? 이렇게 콕 집어 물어보니까 여기 5군데는 비트코인에 공식적으로는 투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투자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사가 요새 엄청 낮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건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보고서를 보고 확인을 해라. 그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뉴스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이 챗 GPT의 특징이 예전에 했던 질문과 답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물론 질문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어려운 거 물어보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그래서 좋다. 너가 빅테크 기업들 투자한 데 많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 투자한 빅테크 기업들 어디야 하니까 그나마 이제 좀 구체적인 정보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퀘어,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페이팔, 갤럭시 디지털, NIDIG, 피델리티, 뭐 아이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등이 투자를 비트코인에 했다. 근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한 거고 비트코인 투자 기업들은 매우 많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불과 뭐 4, 5년 전만 해도 뭐 이런 기업들 하나도 없었을 텐데 참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봤어요.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야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스토리를 풀어낼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IMF 등이 싫어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꽤 답을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IMF나 중앙은행은 이제 비트코인이 정부 통제나 기존 은행 시스템 외부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즉 자기들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다. 탈중앙화 특성과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탈세 이런 불법 활동에 이용될 수가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탈중앙화 특성은 이제 암호화폐가 중앙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되게 좀 좋게 표현을 한 건데 쉽게 말하면 페드나 이런 데서 달러 못 찍어낸다. 그거를 지금 되게 고상하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 그 가치가 순전히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 공급으로만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싫어한다. 위험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설정을 해주면 좀 답변을 받기가 좋구나. 일단 결론을 내리고 이제 드디어 물어보고 싶은 리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SEC와의 법정 싸움이니까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몇 %야? 이렇게 딱 물어봤죠. 그러니까 역시나 나는 언어 모델 AI로서 잘 모른다. 근데 이제 SEC는 리플을 포함한 일부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연방증권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명심해라. 그러니까 약간은 리플이 증권이어서 뭐 기소를 한 거고 그렇게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뭐 승소 가능성 몇 %야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은 걸 기대했던 거고 일단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압박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대략적인 예상이라도 해줘라.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합의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 말장난을 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걸 바랬나 약간 회의감이 들었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얻을 것 얻어보자 하면서 다시 압박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너 생각엔 리플이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또 자기는 뭐 AI 모델이 투자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답니다. 내 주관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근데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관적인 거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해줬죠. 증권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정에서 땅땅땅 안 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개인적인 챗GPT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죠. 제가 더 물고 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 뭐 통계 뭐 이런 쪽을 제가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과거 SEC와의 소송에서 누가 이긴 경우가 있냐 SEC를 그렇게 물어보니까 뜬금없이 SEC와의 소송에서 이긴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SEC와의 소송은 많은 경우에서 SEC의 승점을 보입니다.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여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 이긴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SEC가 뭐 승점을 보인다는 건 이제 SEC가 승점을 가져간다, 뭐 승기를 거둔다 이런 의미인데요. 야, 이긴 경우가 없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고 늘어집니다. 이 말을. SEC가 한 번도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고 물어보니까 SEC가 한 번도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진짜. 야, 약간 어질어질했지만 다시 보시죠. 근데 SEC는 많은 소송에서 승점을 얻었지만 언제나 이긴 것은 아니다. 뭐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또 두루뭉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좋아. 좀 뒤로 물러서서 그래도 뭔가를 더 얻어보자 하면서 그래 보통 SEC의 그런 평균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평균적인 합의 확률은 얼마고 이제 확률 뭐 통계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SEC의 평균 소송 기간은 뭐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수년 정도 걸린다.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지만 뭐 수십 년이 아닌 게 어딘가요?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SEC의 평균 합의 확률은 역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확률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 저는 합의에 많이 도달을 한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합의를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고 늘어집니다. SEC와의 법정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있었어? Yes, 있긴 있답니다. SEC가 제기한 법정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승재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재를 얻었다는 게 좀 번역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죠. 승기를 잡고 승점을 획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SEC의 소송이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타당한 반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 제가 마지막으로 카운터, 그래도 요거라도 건지자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도 보통은 SEC가 소송에서 상대방을 이기지 약간은 유도 질문을 하니까 yes, 맞다. SEC의 법정 소송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EC가 웬만하면 다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상대방, 그러니까 SEC가 기소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타당하게 반론 안 하면 SEC가 이기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리플이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구나. 지금 몇 년째예요,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싸움이었구나. 이 정도 일단 파악을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그나마 재밌거나 이제 답변을 얻은 경우만 한 3개 정도 공개를 좀 더 드려볼게요. 이왕 로그인한 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니까 물어봤죠. 일단 유망한 알트코인을 추천해줘. 답변 제대로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알트코인은 뭐 변동성이 높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이나 경험에 따르면 가끔씩은 개인적인 판단을 해줍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카르다노, 폴카다 등이 있다. 얘기를 하죠. 저도 이 중에서 바이낸스 코인만 빼고는 다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챗 GPT가 생각할 때 요런 좀 시총 큰 요런 코인들은 그래도 남한테 얘기를 해줘도 된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역시나 근데 뒤에는 매우 변동성이 높고 각자 판단해라 요런 멘트를 빼놓지 않았죠. 몇 개만 더 물어봤어요. 그 중에 이제 답변을 좀 해준 것만 그나마 공개를 하면 일단 UST 붕괴 범인이 누굴까? 블랙락이나 시타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좀 설정을 해줘야 얘가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제가 또 유도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밑밥을 조금 제가 깔았는데 UST 붕괴에 대한 공식적인 범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종적인 원인은 모르지만 블랙락이나 시타델 등으로 추정되는 범인도 있었다. 근데 공식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밑밥을 이제 운 거죠. 블랙락이나 시타델 등으로 추정되는 범인도 있다. 이제 어디서 기사도 많이 났으니까 챗 GPT도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답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너한테 1억이 있다면 비트코인 살래, 부동산 살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기 좀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더라고요.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챗 GPT가 비트코인, 부동산 둘 다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특성이 너무 다르더라.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 반면에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낮을 수 있고 오랜 기간 투자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나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거, 좀 팩트 위주로는 그래도 답변을 잘 해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제 결론에 왔는데 사실 물어본 게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면 SEC 법정소송 언제 끝날까? 끝나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 중국은 비트코인 얼마나 가지고 있지? 그리고 합법화한다면 가장 먼저 상승할 코인이 뭘까? 엘리엇 파동 적용하면 리플의 최고가 예상치는? FTX 누가 일으켰어?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 승인될까? 등등이 있었지만 답을 안 해줘서 공개를 못했고요. 그래서 좋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챗 GPT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조언 하나만 얘기를 해주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역시나 난 AI 모델이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라. 분산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재조정하며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항상 하려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완전 털어버리고 떠나고 이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필요하지 않을 돈만 투자를 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일반적인 투자에 대해 물어본 거라서 그렇지. 사실 비트코인을 5에서 10까지 이렇게
길게 걸리진 않는다고 아까 부동산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챗GPT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지만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갈수록 좋고 필요하지 않을 돈을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투자 기초에 대해 스스로 교육을 해라. 내가 스스로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소 실망스럽겠지만 투자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죠. 지름길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챗 GPT가 조언해준 대로 최대한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투자 공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